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되던 개별 소비세 감면 혜택이 올해부터 폐지되면서 골프 관광객들이 크게 줄었는데요. 골프 업계들은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난에다 매출까지 크게 줄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골프장. 극성수기를 맞아 손님들이 몰릴 휴일이지만 한산한 모습입니다. 제주도 골프장에만 적용해왔던 개별 소비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서 골프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40%가량 줄었기 때문입니다. 5천 원대 하던 개별 소비세가 2만 1천 원대로 4배 가까이 오르면서 관광객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통 한 3일을 치는데 30만 정도 이제 더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 제주도가 옛날 비해서 이 골프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오기가 약간 요즘 같아서는 좀 약간 꺼려지고요. 개별 소비세 감면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골프 관광객을 제주에 유치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입니다. 항공료와 숙박료를 부담해야 하는 다른 지역 골프 관광객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동남아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개별 서비스 부분이 그분들에게는 아무리 부담이 돼서 기왕이면은 동남아로 나가자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주 지역 골프 산업과 제주 지역 경제에는 아마 지대한 그런 손해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걸로 봐집니다. 특히 2002년만 해도 9곳밖에 없었던 골프장은 대중화 바람이 불면서 30곳으로 늘었고 치열한 경쟁이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면제 시한 연장 법안이 국회에 다시 상정될 계획이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제주도 골프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안을 통한 개별 소비세 이양 등이 필요하다는 게 골프업계의 입장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한국작가회의 전국문학인대회 참가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제주대회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4월 판문점, 남북은 전쟁과 분단의 종결, 평화체제로의 명백한 전환을 선언하는 악수와 포옹의 당사자가 됐다며 이제는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관용과 인내, 단호한 실천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김광수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4년간 제주교육은 일방적으로 발표되는 교육정책으로 씨름해왔다고 비판하고 제주교육의 전반적인 문제를 수정하고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광수 후보는 고교체제와 고입제도 개편, 돌봄교실 확대와 통학비 지원, 그리고 국제청소년 수련센터 건립 등 5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다크 투어 많이 들어보셨죠? 4.3 유적지와 일본군 전적지 등의 장소를 찾아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여행인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일반 관광객들이 참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촌마을 4.3길이 시작되는 너분숭이 기념관. 단체 탐방객들이 위령비 앞에서 해설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해설사와 함께 4.3길을 걸으며 아픈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평소에 이제 관심은 있었는데요. 이게 해설 들으면서 이제 자세히 알게 되고 이해도 빠르고 지금 열심히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개별 탐방객의 4.3길 탐방은 쉽지 않은 상황. 3,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제주 4.3길 앱을 만들었지만 사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제주 4.3길을 안내해주는 앱이 개발됐지만 홍보 부족으로 누적 다운로드 수는 100여 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진행했던 다크투어는 시설물 개선을 이유로 운영을 임시 중단했습니다. 기반 시설 정비해가지고 좀 야자 매트도 설치하고 안내판 설치하는 걸로 지금 사업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비영리 단체에서 다크투어를 주관하고 있지만 낮은 수익률 때문에 일반 여행사 상품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유적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 강의라든지 어떤 그 역사에 대한 영상 콘텐츠 이런 것도 좀 같이 개발되는 게 관광협회에서도 모바일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다크투어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항공은 제주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국내선 항공료를 할인합니다. 제주항공은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국내선을 이용할 경우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의 항공료를 각각 50%와 30% 할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생존 희생자 또는 유족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제주도에 등록된 생존 희생자는 113명, 유족은 6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2022년까지 세종시를 그대로 가상세계로 옮긴 디지털 쌍둥이 도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실이 아닌 가상의 도시에서 각종 정책을 미리 적용하고 운영해보며 오류를 줄인 과학적 정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대전 MBC 김윤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싱가포르의 명소 마리나베이가 가상 공간에 그대로 복제됐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자연 지형과 건물, 도로 등 도시 전체를 가상 세계로 옮긴 버추얼 싱가포르로 건설이나 교통 등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에 활용합니다. 세종시도 비슷한 방식으로 가상 공간에 디지털 쌍둥이 도시를 만듭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손잡고 오는 2022년까지 190억 원을 투자해 세종시와 최대한 가깝게 재현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인 세종시의 도시 모형을 저희가 만들어야 하고요. 실제 문제를 이게 잘 맞아 들어가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4차년, 5차년 이어나가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디지털 쌍둥이가 만들어지면 인구 변화나 교통량 등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정책을 미리 적용하고 운영해 본 뒤 오류를 줄인 정책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 증가가 감지되면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 등 기반 시설을 늘리고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교통 정책을 점검하며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추정된 데이터를 자료로 정책을 구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다 과학적이고 정교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내에서 처음 추진되는 디지털 쌍둥이를 활용한 도시 행정이 세종시가 스마트 시티로 발돋움하는 마중물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동남아가 원산지인 민물 왕새우를 논에서 대량 생산하는 양식기술 체계가 개발돼 실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침체한 내수면 양식 산업의 기대주로 부상할지 주목됩니다. 안동 MBC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수조에 어른 손바닥만한 새우가 가득합니다. 큰 건 몸 길이가 30cm에 이릅니다. 국내에서 민물 왕새우로 알려진 동남아산 큰 징거미 새우로 체장이 크고 식감이 바닷가재와 비슷해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입을 대체할 양식기술 개발 요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경북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최근 실내 수조와 논을 오가며 최소의 비용으로 민물 왕새우를 성체까지 키우는 기술 구축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1년 6개월의 양식 기간 중 초반 1년은 수조에서 키운 뒤 나머지 6개월은 논에 풀어서 수확하는 방식입니다. 아침에 최소 15도, 17도 이상은 올라가야 되거든요. 항상 온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오래 키워서 좀 더 큰 사이즈를 넣어버리면 나올 때도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민물 왕새우의 국내 시가는 현재 1kg에 4만 원 안팎으로 국내 민물어종 가운데 시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 달 첫 양식기술 보급 교육을 시작할 예정인데 내수면 어업인들은 물론 농민들의 문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웰빙 식품 개발, 낚시 레저용, 관상용으로도 다양하게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소득원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내 내수면 산업에 경북산 민물 왕새우가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네, 4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출근길에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고요. 낮부터는 비가 차차 약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3도가량 오른 21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북부 지역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침 기온은 애월과 제주가 18도, 조천이 17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고산과 대정은 1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20도 내외로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서귀포와 남원이 16도, 안덕은 17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19도에서 21도로 전망되고요. 동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17도 내외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2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산간 지역 성판하기 13도, 윗세오름은 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도서 지역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아침 기온은 17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18도에서 21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지만 모레까지는 천문조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까요.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은 흐린 가운데 그 밖의 공항에서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비는 수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늘 국가경찰 27명을 자치경찰에 파견합니다. 이번 파견에는 CCTV 관제센터와 교통, 학교폭력 예방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포함됐으며 오는 7월에는 43명의 국가경찰이 추가로 파견됩니다. 이번 인력 파견은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에 앞서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제주에서 자치경찰 업무를 시범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5월 한 달 동안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학교 폭력에 의한 피해나 가해 경험, 목격 사례에 관한 20개 문항 조사로 진행하며 조사 결과는 오는 9월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 공개됩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감귤원 병해충 방제에 잘못된 농약 사용으로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감귤나무에 잘못된 작물보호제를 살포할 경우 열매 수량과 품질이 떨어지고 심하면 나무가 고사할 수 있어 반드시 품목과 안전 사용 기준을 확인한 뒤 사용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주 지역 땅값 상승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주 땅값 상승률은 1.19%로 제주시가 1.26%, 서귀포시가 1.07%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땅값 상승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가운데 지난해 3분기 이후 상승률이 점차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1분기 제주 지역 토지 거래량은 19.2% 감소해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제주시는 제주환경자원화센터에 있는 매립지 가스 발전소에서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 동안 4만 6천 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해 53억 원의 전력 판매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매립지 가스는 매립 폐기물의 유기물 성분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가스로 주요 성분 가운데 발전 연료가 되는 메탄의 비율은 50%가량입니다. 다음 달 10일 바다 식모기를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에서는 내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바다숲 사진전을 엽니다. 5월 7일에는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우리바당 한마당 행사가 열려 제주 자생해조류와 산호 전시 체험관, 해조류 씨앗 뿌리기 등 각종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